그래서 사실 17년도에 총케 아렌스 교수님 책이 나오고 나서부터 제텔카스텐에 대한 영어권의 관심사가 확실히 늘었고요. 그전부터 제텔카스텐에 대한 얘기는 있긴 했었지만 아주 소수였고, 17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아보기 시작한 것 같고, 지금 관심 있는 사람은 수백만 단위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글로벌하게. 근데 하지만 아직도 정리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생산성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은 사람들, 그리고 깊은 연구를 하는 사람들 위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방법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실제로 하려고 하면 지속적인 의지가 필요한 점 때문입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다들 루 교수님의 하는 방식을 자기 입맛에 맞게 좀 이렇게 변형된 것들이 많고요. 루만 교수님도 모든 걸 다 커버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티아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정보를 선별해서 소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이분은 주로 책을 읽었으니까 지금 시대에 맞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거를 영감을 줄 수 있어도 구체적으로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잘못 알려져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한다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일반 사람들이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랬을 때 미니멀하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제 아이디어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걸 다 검증해봐서 다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출퇴근할 때 그 읽기 목록 앱을 쓰는 겁니다. 나중에 읽기 앱이라고 하는데 포켓이나 인스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보이는 아티클이나 우연하게 채팅방에서 공유된 그런 아티클을 무조건 소화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 거를 그것들을 다 나중에 읽기 앱에 다 넣어놓고 필요할 때 꺼내서 이제 이 소비할 시간이 있을 때 거기서 선별해서 꺼내서 쓰는 거죠. 읽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앱들이 대부분의 보시면은 이 메인에 있는 이게 제가 저장한 아티클인데 메인에 있는 아티클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거 좀 많이 읽긴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나머지는 다 그냥 제가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버렸어요. 뭐냐면 그냥 버리기엔 좀 아깝고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특정 주제에 맞게 다 이렇게 넣어놓고 그래 내가 좀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마케팅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이런 것들을 읽어야겠다 하고 이렇게 넣죠. 뭐 IR도 투자 유치를 할 때가 되면은 다른 사람의 피치 덱이나 아니면 스타트업 피치 뭐 관련된 자료들이 있을 테니까 이런 걸 찾아봐야지. 그리고 한때 이제 웹3에 좀 관심이 있을 때는 웹3 된 것도 좀 읽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뭐 굳이 뭐 이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박스에다 그냥 넣어놨습니다. 그럼 마음은 편하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읽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좀 선별적으로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것만 해도 저는 충분히 효과 보는 것 같아요. 정말로요. 우리가 그냥 눈에 그냥 이제 보이는 대로 막 이렇게 소비하는 경향이 진짜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장을 해두면 내가 시간이 날 때 그걸 열어서 이렇게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극적인 컨텐츠를 찾으러 유튜브에 들어가거나 뭐 소셜 미디어의 뉴스피드로 그냥 달려드는 그런 일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식을 정리하고 지식에 연결을 하는 거는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하루에 한 두 개 정도 떠오르면은 그거를 인터넷에서 가장 비슷한 얘기를 했던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의 글에다가 댓글을 다는 거예요.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사실 검색이 잘 안 되더라고요. 페이스북은 검색이 진짜 별로고 트위터는 그나마 좀 되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거를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거를 다른 어디에다 기록을 하는데 딴 사람 내가 나랑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기록을 해보면은 되게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대화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고 내가 그걸 또 표현하기 위해서 글로 정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업무 하시면서 어떤 지식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 느끼신다고 하면은 가장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회사에서 문서 작성하시기 전에 회사에 있는 문서나 인터넷 검색 통해 가지고 관련된 주제에 대한 글을 찾아보고 읽어보고 난 다음에 문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저는 되게 중요한데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회사 내에서도 회사가 좀 더 규모가 있는 회사면 회사일수록 이전에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번 읽어보고 쓴다고 하면은 훨씬 더 어, 이 발전된 생각으로 할 수 있고 남들이 해놓은 그 결과 위에다가 내가 한 발 더 얹어가지고 더 발전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이전에 회사를 할 때도 그랬지만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전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걸 하는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근데 검색만 하는 습관만 들여도 이런 걸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것 같고, 인터넷에 있는 문서들 생각보다 무시 못합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영어가 좀 불편하신다고 하면은 그냥 이제 영어 키워드로 검색을 하되 구글 번역이나 이런 걸로 보시면 한 번쯤 생각해봤던 아이디어에 대한 대부분 그런 것들은 거의 나랑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글을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서 내 생각도 나의 의견도 좀 더 가다듬어서 그걸 가지고 문서 작성을 하신다고 하면 훨씬 좋은 글을 쓰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내가 가진 지식을 발전시키고 어, 발전시키는 과정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이 여담인데요. 그럼 이게 과연 우리가 평생 지금 이러한 미니멀한 방식으로밖에 못하냐? 근데 저는 조금 더 미래에는 많은 부분이 이제 발전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 중에서 이제 가장 임팩트가 클 부분은 지금도 많이 발전해 있는 자연어 처리,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하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입니다. 사실 그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쪽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아티클이나 영상에 대한 요약을 제공하는 게 그 머신러닝의 끝판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봤던 걸 흉내내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이 어디가 핵심인지 파악해서 낸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는 하는데 우리는 뭐 그런 것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70%, 60% 정도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들이 정확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걸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도는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식의 정리는 이런 앱들이 사실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당신이 배운 것 이상으로 다시 리테인이라고 하니까 다시 얻어라. 다시 확보해라. 자동으로. 이게 뭐냐면 리서치 어시스턴트인데 resurface content you forget about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읽었는데 까먹게 되는 그런 것들을 다시 적절한 순간에 떠오르게 해준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제텔카스텐에 대해서 많이 뭔가를 하잖아요. 제텔카스텐 이렇게 하면은 옆에 이렇게 손드는 애가 나와요. 손드는 애 누르면 맞아. 내가 제텔카스텐 이런 거 찾아봤었지. 안티넷이라고 하는 문서를 읽었고 그림도 찾았었고 그다음에 역사 공부를 하는데 제테카스는 어떻게 쓸지에 대한 글도 읽었었고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 브라우징을 하면서 어떤 지식을 얻었는데 그걸 따로 정리를 해두진 않았지만 이 친구가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지금은 아직 좀 많이 손봐야 될 부분이 있고 실제 이렇게 옆에 손바닥이 뜬다고 해서 제가 이거 매번 클릭하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크게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리서치를 되게 빡세게 하는 분들,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검색을 해가지고 어떤 자료를 찾아보고 그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어떤 아웃풋을 내야 되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툴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 이런 툴들이 더 발전하게 되면은 이제 지식에 대한 정리도 우리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인 거. 하지만 결코 지식을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머신러닝이 쉽게 따라오지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더 주의를 될 부분도 지식을 연결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식을 연결하는 부분 왜 그러냐면 되게 좋은 예시의 지식의 연결은 항상 사람들을 놀래킵니다. 여러분 막 부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들었던 내용이나 빤했던 거는 들어도 안 웃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가 막힌 찰진 비유를 표현을 해내가지고 되게 유머러스하게 전하죠. 예.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와, 아이디어 진짜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대부분 예상을 못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패턴을 발견해내는 거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것도 나중에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단기간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의 연결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유니크한 부분이고 저걸 잘하는 게 경쟁력이 더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광고를 좀 하면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제품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옆에 제가 이거 움직이는 이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세컨드 브레인에 관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으면 이제 노션인데 옆에 이렇게 파란 띠가 뜨고 걔를 클릭하면 제가 쓰고 있는 글에 대해서 내가 이전에 읽었던 블로그나 같이 일하는 동료의 어떤 문서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많은 노력을 들지 않고도 관련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문서 읽은 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문서도 더 이렇게 발전시키고 하는 그런 툴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내 모든 지식을 재활용하게 돕는 이제 AI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식 재활용을 돕는 그래멀리라고 하는 게 이제 글 쓸 때 영어를 쓰게 되면 그 스펠링 체크해주는 앱인데, 그런 것처럼 글 쓰는 걸 도와주는 그런 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이거 금방 들으셨는데 어떤 점이 좀 공감이 되는지, 이 부분은 좀 아리까리하다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채팅방에 남겨주시거나 나중에 저한테 1대1이라도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면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창업 멤버를 찾아가고 있고요. 네. 내용을 정리하면은 세컨드 브레인은 평생 배우는 지식을 쌓아서 재활용하게 도와주는 생산성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화하고 정리하고 발전시키는, 연결해서 발전시키는 이 세 단계를 거친다고 봅니다.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출퇴근길에 읽기 목록 앱을 쓰는 거. 하루에 놀라운 인사이트나 재밌는 것들을 메모 2개 하고 그거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걸 찾아가지고 댓글 달아보자. 아니면은 문서 작성할 때 바로 작성하지 말고 관련돼 있는 거를 인터넷하고 회사 내부 검색 엔진 사용해서 찾아본 다음에 읽어보고 나서 작성하자. 요것만 해도 최소한의 세컨드 브레인의 효과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창업 멤버를 찾고 있습니다.